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연속 확률 분포도 두 가지를 공부할 거예요. 첫 번째는 균일 분포, 그리고 두 번째는 정규 분포. 정규 분포는 우리가 계산을 해서 사용하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보기도 할 겁니다. 자, 그럼 우선 균일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균일 분포라는 것은 그 확률 변수의 분포 함수, 이제 연속적이다라고 했으니까 분포 함수는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고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니까 PDF로 바뀌지요. 확률 질량 함수는 PMF라고 했어요. 이제 PDF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 균일 분포라는 것은 그 PDF가 상수함수라는 거예요. 상수함수라는 것을 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상수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확률 변수가 연속 확률 변수인데 균일 분포를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정의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주어진 구간을 A부터 B까지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균일 분포를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구간에서는 그 함수가 상수함수예요. 그래서 그 상수를 K다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그 함수라는 게 어떻게 주어지는 건가요? fx가 이 구간 A부터 B까지에서는 항상 상수로 K, 그리고 나머지 구간에서는 0으로 주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주어진 함수가 확률 분포가 돼야 돼요. 그럼 우리 앞에서 공부한 대로 이 함수가 확률 분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전체 공간에서 적분한 것이 전체 확률은 1이니까 값이 1이 돼야 되죠. 자, 그렇다면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걸 계산한 값이 1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 적분을 계산해 볼까요? 여기 A부터 B까지 구간에서는 함수값을 가지고 있지만 나머지에서는 0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의 적분을 세 개로 나눠서 A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A부터 B까지의 부분, 그리고 B보다 큰 부분 이렇게 세 개의 적분을 계산하면 이 A부터 B까지 구간의 바깥쪽에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두 개의 적분은 함수가 피적분 함수가 0 함수니까 계산해도 0이지요. 그럼 버리지요. 그래서 결국은 A부터 B까지에서의 적분이 1이 되면 됩니다. 자, 그런데 A부터 B까지 이 적분은 상수함수 K를 적분한 거니까 K하고 이 적분 구간의 길이 B-A하고 곱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K 곱하기 B-A가 이 적분 값이에요. 그렇다면 이 값이 1이 된다라는 소리죠? 그럼 이제 K로 풀면 되네요. K는 B-A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균일 분포라는 것은 어떤 함수로 주어지는 거냐? 그 상수함수로 주어지는 건데 그 상수가 뭐냐? 구간의 길이분의 1이지요. 구간의 길이분의 1이다. 그렇죠?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할게요. 어떤 확률 변수가 균일 분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균일 분포가 어떤 함수로 표현되느냐라는 걸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간 A부터 B까지에서는 상수함수로 함수값이 정의되는데 그 상수가 구간의 길이분의 1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0이다. 이런 함수로 정의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로 이제 균일 분포가 어떤 함수인지를 알았으니까 균일 분포를 따라간다. X라는 확률 변수가 균일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균일 분포라는 것은 uniform distribution 이란 뜻으로 U라고 써요. 그래서 그 구간을 표시합니다. A부터 B까지 구간에서
예, 상수함수고 나머지는 0이다. 예,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A부터 B까지에서의 균일 분포 U, A, B 예,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tilde로 표기를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의 평균하고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제 연속 확률 변수니까 평균이라는 것은 인티그럴 x, fx, dx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분산이라는 것은 예, 우리 이산적이거나 연속적이거나 x제곱의 평균에서 x의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쓸 거예요. 그럼 결과를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균일 분포를 따라가는데 A부터 B까지 이 구간이 계산돼야 되니까 구간 기억하시고요. 그렇다면 평균이 얼마냐? 2분의 양쪽 끝점을 더해가지고 평균 내면 됩니다. B 플러스 A다. 2분의 B 플러스 A다. 기억하시고요. 분산은 어떻게 주어지냐? 12분의 구간의 길이 B-A 그 구간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12분의 B-A의 제곱이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예, 각각이 이 적분을 통해서 이렇게 계산한 결과예요. 예, 이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균일 분포에 대해서 연습을 해볼게요. 어떤 기계 부품의 작동 시간이 균일 분포 U 0,20을 따른다. 그럴 때 이 부품의 작동 시간이 10시간 이상 15시간 이하 이렇게 될 확률하고 작동 시간에 대한 평균 분산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10시간 이상이고 15시간 이하가 되는 확률이라는 것은 분포 함수를 그 구간에서 적분을 해줘야 되죠. 그럼 분포 함수를 계산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균일 분포가 0부터 20까지 구간에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분포 함수는 조금 전처럼 fx는 x가 0부터 20까지 이 구간에 있을 때에는 구간의 길이 분의 1, 구간의 길이가 0부터 20까지니까 20이에요. 그럼 20분의 1, 구간의 길이 분의 1, 그리고 나머지는 0이지요. 이게 분포함수입니다. 자, 그럼 분포함수를 알았으니까 이 분포함수를 가지고 평균, 분산, 그리고 10시간 이상이고 15시간 이하가 되는 확률, 예, 이걸 다 구할 수 있죠. 평균부터 구해볼까요? 평균은 외워두셔야 되죠. 2분의 B 플러스 A. 예, 그렇다면 대입하면 됩니다. 0부터 20까지니까 2분의 20 플러스 0 계산하면 예, 평균은 10이 되네요. 예, 그리고 분산. 분산은 12분의 B-A의 제곱. 예, 그렇다면 구간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20을 제곱하고 12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00. 예, 이렇게 분산을 얻었어요. 자, 이제 분포 함수를 가지고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을 계산합니다. x가 10 이상이고 15 이하가 되는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되지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구간에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 분포 함수를 적분하면 되지요. 근데 분포 함수는 균일 분포니까 상수로 주어져 있고 그것은 구간의 길이분의 1이지요. 그럼 20분의 1을 10부터 15까지 적분을 하면 돼요. 상수를 적분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 20분의 1하고 구간의 길이 15-10 이걸 곱하면 되지요. 예, 그래서 20분의 5가 되니까 4분의 1이다. 이 확률은 4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 학생이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400번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400번 버스는 30분마다 일정하게라고 했으니까 아, 균일적이구나. 균일분포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요. 이게 균일분포구나. 30분마다 일정하게 학교 앞 버스 정류장을 지나간다고 하자. 이때 학생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10분 이상 20분 이하일 확률,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확률 변수지요. 평균과 분산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우선 분포 함수, 균일 분포 함수부터 구해야 되지요. 30분마다 일정하게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다리는 시간은 0부터 30까지예요. 그렇죠? 30분 지나면은 버스가 오니까
예, 그래서 이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것은 0에서 30까지 요 사이에 있다. 그렇다면 균일하게라고 했으니까 그 함수는 구간의 길이 분의 1이죠. 0부터 30까지는 구간의 길이가 30이니까 구간의 길이 분의 1, 30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로 표현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0이 되네요. 예, 이게 분포함수입니다. 자, 그럼 분포함수가 주어졌으니까 평균, 분산, 그리고 주어진 확률 다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은 2분의 B 플러스 A 기억하셔야 되고요. 대입하면 2분의 30 플러스 0, 15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30분마다 일정하게 오는 버스라면 평균적으로 한 15분 정도 기다리겠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분산은 12분의 구간의 길이의 제곱이에요. 그렇다면 12분의 30의 제곱 계산하면 75가 되네요. 그리고 10분 이상에서 20분 이하를 기다릴 확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분포함수를 적분해 주면 됩니다. 분포함수는 30분의 1이라는 상수함수니까 30분의 1을 10부터 20까지 적분을 해주면 이 30분의 1하고 구간의 길이하고 곱하면 되죠. 구간의 길이는 10부터 20까지니까 10이에요. 그럼 30분의 1을 곱하면 30분의 10, 약분하면 3분의 1이 되네요. 예, 그래서 10분 이상, 20분 이하를 기다릴 확률은 3분의 1이다. 예,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연속 분포 중에서 두 번째 분포, 정규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규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정규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확률 변수는 그 분포 함수를 가지고 이름을 줍니다. 그 분포 함수가, 즉 그 PDF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 fx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움직일 때 다 정의가 되고요. 그럴 때 함수는 이런 모양을 가져야 돼요.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지수함수 2에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1 곱하기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예, 이렇게 함수가 표현돼야 돼요. 자, 그럴 때 이런 분포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를 정규 확률 변수, 그리고 이 분포 함수 fx를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거 없죠? 그럴 때 이 정규 분포 모양을 보세요. 여기 이렇게 시그마가 나와 있네요. 이게 바로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여기 시그마 제곱이 있네요. 이게 바로 그 확률 변수의 분산이에요. 여기 뮤가 있네요. 이 뮤가 바로 그 확률 변수의 평균이에요. 예, 이렇게 실제로 표준 편차, 분산, 평균, 이렇게 되는 값입니다. 예, 이렇게. 자, 그럴 때 이 함수를 우리가 두 번 미분하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요. 두 번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을 가져요. 예, 이렇게 종 모양의 그래프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포를 갖는 물리적인 현상은 강우량을 조사할 때 나타나기도 하고요. 부품을 측정할 때 나타나기도 해요. 예, 이렇게 물리적인 실험이 대부분 정규 분포를 가지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어떤 특징이 있는 건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은 여기 제일 큰 값을 갖는 이 부분이 이 확률 변수의 평균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x가 뮤일 때, 즉 평균일 때, 이 곡선은 최대값을 가져요. 이렇게. 그리고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 오른쪽이 서로 대칭인 모양을 가져요. 자, 그럼 서로 대칭인 모양이다라고 했으니까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 확률은 1이지요. 그러니까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이 전체의 넓이라는 게 1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럼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이 왼쪽 부분의 넓이는 0.5. 마찬가지로 오른쪽 부분의 넓이도 0.5. 그런 뜻입니다. 예, 그게 대칭이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평균 이하인 확률하고 평균 이상인 확률은 똑같이 0.5씩이다. 그러면 계산할 이유가 없어요. 예, 적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곡선의 모양은 예, 변곡점을 갖는데 하나는 평균 플러스 표준 편차에서 한 번은 평균 마이너스 표준 편차에서 변곡점을 가져요. 그럼 변곡점이니까 곡선의 모양이 변한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변하냐? 뮤 마이너스 시그마하고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이쪽 부분이지요. 예, 이쪽 부분은 아래에서 이렇게 봤을 때 오목해요. 아래로 오목합니다. 바깥쪽은 위에서 봤을 때 오목해요. 그래서 바깥쪽은 위로 오목해요. 예, 이렇게 곡선의 모양이 여기서 바뀌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곡선의 모양은 이 부분에서 한번 바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이쪽 부분은 아래로 오목, 나머지는 위에서 오목. 예,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이 정규 곡선이라는 것은 수평축으로 이렇게 접근합니다.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왼쪽도 이렇게 가까이 가면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분포 함수를 가지고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그 확률 변수가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예, 그 확률을 계산할 거예요. 자, 우선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고 하면 x를 이렇게 물결무늬 tilde를 가지고 n 뮤 코마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기로 주어지면 아, 이거 정규 분포야 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럴 때 앞에 있는 수가 평균이고요. 예, 코마 뒤에 있는 수가 분산입니다.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뒤에 있는 수에 루트를 씌우시면 돼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정규 분포를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ormal이란 뜻으로 n, 대문자로 n이라고 쓸 거예요. 예, 이렇게 쓰면 정규 분포를 따라가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구할까요? 이 정규 확률 변수 x가 x1부터 x2까지 이 구간에 있을 확률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연속 확률 변수니까 이 구간에서 예, 분포함수 적분하면 되죠. 근데 분포함수가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포함수를 x1부터 x2까지 예, 적분해 주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변수의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예, 기초 함수로 이 적분하려는 이 피적분 함수의 원시 함수를 기초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 원시 함수를 구해서 계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통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기계를 통해서 계산해도 이걸 그냥 이대로 놓고 변수를 x로 놓고 계산하는 것은 예, 쉽지가 않아서 치환을 할 거예요. 요 안에 여기 이 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제곱이었는데 시그마도 제곱이고 x 마이너스 뮤도 제곱이니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를 전체 제곱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럴 때 나오는 여기는 요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 요걸 치환해서 예, 기계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럴 때 요 값을 z라고 둡니다. 예, z는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다. 이렇게 외워두셔야 되고요. 예, 이 Z를 우리는 Z 스코어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Z 스코어라고 하면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라고 표현하는 값이고 그걸 Z라고 놓은 거다. 이렇게까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치환을 하면 이제 X가 X1부터 X2까지에 있을 확률을 이렇게 X로 표현한 이적분을 계산해야 되는데 금방처럼 이렇게 치환을 했어요. 여기 Z라고. 그럼 치환적분으로 계산하면 되지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예, 이렇게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이렇게 놨으니까 당연히 DZ라는 것은 시그마분의 DX가 되지요. 예,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예, 그래서 시그마분의 dx, 여기 시그마가 있고 dx가 있네요. 그래서 시그마분의 dx라는 게 이렇게 dz로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가 사라지고 여기는 루트 2파이분의 1만 남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 이 적분을 계산하면 돼요. 그럴 때 여기 구간, x의 구간이 x1부터 x2까지죠. 그렇다면 z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z의 구간도 따라 바뀌어야 되죠. z가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지요. 그러니까 여기 x 자리에다가 x1 대입하고 x2를 대입하면 예, 그게 이렇게 z의 범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z의 범위는 시그마 분의 x1 마이너스 뮤, x에다가 x1 대입한 거부터 시그마 분의 x2 마이너스 뮤, x에다가 x2를 대입한 거, 그때의 z값, 예, 이렇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 이 적분을 예,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통해서 계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한 표가 우리 책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 그걸 볼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z,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뮤를 z라고 치환을 했지요. 그렇죠? 그러면 이 z도 여기 확률 변수 x를 가지고 표현된 함수니까 하나의 확률 변수가 되지요. 그럴 때 이 확률 변수 z의 확률 분포, 이것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 분포라는 것은 z 분포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Z분포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 Z분포, 표준, 정규분포.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표준 정규분포를 계산해 보면, 예, 조금 전에 이 우리가 평균 분산하는 게 실제로, 예, 시그마 제곱, 뮤, 이런 값으로 표현된다고 했죠? 예, 그러고 보니까 여기 뮤라는 파트가 0으로 사라졌어요. 그렇죠? 예, 여기 있던 시그마라는 것은 1이 돼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 표준 정기분포를 갖는 이 확률 변수, 예, 그것의 평균은 예, 0이고 분산은 1이에요. 분산이 1이니까 표준 편차도 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정규 분포 중에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그런 정규 분포가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그 분포 함수를 FZZ라고 한번 써볼까요? 표준 정규 분포를. 그럼 함수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치환했을 때 요만큼, 여기 요만큼 함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FZZ, 즉 Z의 분포 함수, 예, 즉 표준 정규 분포, 예, 그것은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1 Z제곱승 이렇게 표현됩니다. 마찬가지로 Z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움직이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 책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가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들 강의 자료 나누어 드릴 때 같이 나누어 드렸습니다. 예, 그 분포표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예, 그 분포표는 예, 기말 시험 때에는 제가 복사해 가지고 나누어 드린다고 했습니다.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고요. 예, 나누어 드리는 그 분포표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어, 우리가 갖고 있는 분포표는 한 가지 방법으로만 계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계산이 된 거냐 하면 Z가 어떤 값보다 작을 확률을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큰 확률도 계산해야 되고 어떤 구간 사이에 있을 확률도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 이 대수적인 것을 풀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조금 이따 연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Z가 A보다 작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분포함수 루트 2파이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분의 Z제곱승 이걸 A보다 작은 구간, A보다 작은 구간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죠. 여기서 적분하면 돼요. Z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분 값을 표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표로 만든 걸 나누어 드릴 텐데 그 표를 보는 방법을 예, 익혀 두셔야 됩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드린 표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세요. 표를 보면 예, 여기 지금 Z의 값에 이 왼쪽 열에 보면 예,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가 있습니다. 0.0, 0.1, 0.2, 0.3 이렇게 가면서 3.9까지 있어요. 예, 이걸 넘어가면 그 확률이 거의 1하고 가깝기 때문에 더 이상은 계산을 안 한 거예요.
해서 3.9를 넘어가면 전부 이것 이상은 전부 확률이 1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3.9 넘어가게 되면 1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자, 그럴 때 이 왼쪽에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가 있고요. 그 위에 열에 보면 이 위쪽에는 0.00부터 0.01, 0.02, 0.03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는 0.00, 그 다음에는 0.01, 이렇게 해서 0.09까지.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를 이걸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자리는 여기서 찾으시고요. 두 번째 자리는 여기 이렇게 행으로 표현한 이 위에 있는 열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Z는 Z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일반적으로 X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X를 Z로 바꾸셔야 돼요. Z가 1.74보다 작을 확률. 이걸 구해라 그러면 표를 볼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7은 여기 왼쪽 열에서 찾습니다. 1.7. 그리고 두 번째 자리 4는 여기 위에 행에서 찾습니다. 0.04.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7하고 0.04가 만나는 칸에 어떤 수가 쓰여 있나를 읽으시면 돼요. 거기 표를 보면 0.9591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표를 읽은 것을 이렇게 쓰시면 돼요. Z가 1.74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게 0.9591이다. 그런 뜻입니다. 읽을 수 있겠지요? 이렇게 연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 볼게요. 이제 8번 볼까요?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기 분포 N 0,1 이걸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Z로 표현됐을 때 확률 구하는 것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는 X로 표현됐을 때 그걸 Z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Z로 주어졌을 때는 그냥 표를 바로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X로 주어졌을 때에는 Z로 바꾸시고 그 Z로 표현된 값을 표에서 찾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다음과 같은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이 6개의 확률을 순서대로 구해볼까요? 첫 번째 거, Z가 마이너스 1.25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표를 볼 때 표에서 조금 전에 봤듯이 Z가 얼마보다 작을 확률이라는 걸 주었는데 그 얼마라는 수는 음수가 아닙니다. 양수만 있어요. 자, 그래서 양수만 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그럼 음수가 있을 때는 표에서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표에서 찾을 수 있는 값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 그래프의 모양이 대칭이다. 중앙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다. 그런데 표준 정기분포라는 것은 평균이 0이다. 자,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1.25 이하다라고 하면 이 왼쪽 부분의 넓이를 계산한 거죠. 근데 대칭이니까 반대쪽으로 1.25로 옮겨와서 1.25보다 큰 확률을 계산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바꿔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1.25 양수로 바뀌었지만 대칭인 걸 이용하니까 여기 이렇게 크다로 바뀌었어요. 크다라는 것은 표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다로 바꿔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집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거니까 당연히 이만큼 부분의 넓이를 1에서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대쪽은 1.25 이상이 되는 곳에 반대쪽은 1.25 이하지요. 그것을 1에서 빼주면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Z가 1.25 이하가 되는 확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Z가 1.25 이하다라는 것은 표에 있지요. 그렇죠? 표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럼 표를 찾는 거 아까 연습했지요. 예, 여기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는
1.2라는 항을 찾으시면 돼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여기 위에서 0.05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1.2하고 0.05가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돼요. 읽어볼까요? 그 수가 0.8944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확률은 1에서 0.8944를 빼주면 돼요. 그래서 0.1056이다. 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다 이해가 된 거니까 연습만 더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Z가 마이너스 1.96 이상이고 1.96 이하가 되는 확률은 뭐냐? 그랬어요. 이제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을 구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이 구간에 있을 거니까 무엇 이하인 확률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끝점 이하일 확률에서 당연히 왼쪽 끝점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되지요. 그렇죠? 마이너스 1.96과 1.96 사이에 있으면 이 중앙 부분의 넓이인데 그건 이렇게 오른쪽 끝점 이하인 전체에서 이렇게 왼쪽 끝점 이하인 전체를 빼주면 되지요. 그렇죠? 그럼 중앙 부분만 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고요. 그 다음 이쪽 오른쪽 끝점이 이렇게 양수 이하다라고 표현됐다면 이건 표에서 찾으면 되고요. 만약에 음수였다면 아까처럼 바꾸셔야 되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양수라면 그냥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근데 이쪽은 마찬가지로 무엇 이하다라고 된 거니까 이것도 양수라면 그냥 표에서 찾으시면 돼요. 음수면 아까처럼 조작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음수가 나왔네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조작합니다. 예, 다시 한 번만 가볼까요? 마이너스 1.96 이하다라는 것은 1.96 이상이다라는 것하고 대칭이니까 같고요. 근데 이상이다라는 건 표에 없으니까 1에서 이하다라는 걸 빼주면 되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값을 다 정리하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거 똑같은 게 두 번 더해져서 2배. 예, 거기서 여기 1을 빼주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요 값을 표에서 찾는 거예요. Z가 1.96 이하일 확률. 이제 표에서 찾아볼까요? 도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9는 왼쪽 열에서 찾으시고 도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되는 6은 0.06을 찾으시고 해서 만나는 부분에 있는 표를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1.96 이하가 되는 확률입니다. 예, 읽어보세요. 얼마인가요? 0.975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0.9750에다가 2 곱하고 1을 빼면 0.95다. 예,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지요? 자, 계속 연습을 해볼게요. 예, 세 번째 문제는 Z가 1.83 이상일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양수로 1.83이라고 표현됐긴 했지만 이상이란 확률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상인 확률이라는 것은 1에서 이하가 되는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Z가 1.83 이하일 확률이라는 것은 표에 있네요. 그렇죠? 다시 찾아볼까요? 도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8을 왼쪽 열에서 찾으시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되는 0.03을 위에 행해서 찾으시고 만나는 곳에 있는 수를 읽으시면 됩니다. 그 수 읽어볼까요? 얼마로 되어 있나요? 0.9664 찾았죠? 네, 그래서 1에서 0.9664를 빼주면 값이 나옵니다. 0.0336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네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봤고요. 네 번째 문제 볼까요? Z가 0 이상이고 1.45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 어떤 구간에 있는 거니까 오른쪽 끝점 이하일 확률에서 왼쪽 끝점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이것은 표준 정기 분포니까 0이 평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 이하인 거예요. 평균 이상과 평균 이하는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할 필요 없이 0 이하는 0.5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건 필요 없습니다. 자, 이것만 표에서 찾으면 되네요. 그런데 Z가 1.45 이하일 확률이니까 표를 찾으려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1.4는 왼쪽 열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되는 0.05라는 것은 위에서
이렇게 찾으시고 두 수가 만나는 곳에 있는 표에 있는 값을 읽으시면 돼요. 얼마인가요? 이걸 읽어보시면 0.9265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계산은 0.9265에서 0.5를 빼주면 0.426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네요. 어려운 거 없죠? 다섯 번째 문제 볼까요? Z의 절대값이 1.04 이하가 되는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일단 절대값을 풀어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이 1.04 이하다 그랬으니까 Z는 어디 있어야 되나요? 마이너스 1.04에서 1.04 사이에 있으면 되지요. 그럼 아까처럼 연습하시면 돼요.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이니까 오른쪽 끝점 이하일 확률에서 왼쪽 끝점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되고 오른쪽 끝점이 양수니까 이건 표에 있고 근데 왼쪽 끝점은 음수니까 음수 이하일 확률은 표에 없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바꾸시면 됩니다. 꼭 거치지 않아도 한꺼번에 가셔도 돼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이하다? 그럼 플러스로 바꾸고 이상이다. 이렇게 바꾸시고 이상이 표에 없으니까 1에서 이하를 빼준 거다. 이렇게 바꾸시고 그러니까 Z가 이렇게 음수 이하다라고 하면 음수 치워버리고 이하인 확률로 바꾼 다음에 그걸 1에서 빼주면 돼요.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 이제 연습이 돼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할까요? 마찬가지로 여기 Z가 1.04 이하다라는 게 여기 또 한 번 있으니까 2배 하시고 거기서 1을 빼주면 되네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표에 있네요. 그렇죠. 표를 찾아볼까요? 도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를 보면 1.0입니다. 도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4니까 점 04를 위에서 찾으십니다. 점 04하고 1.0하고 이렇게 만나는 곳에 표를 읽으시면 돼요. 그렇죠? 그 표를 읽어보면 0.8508. 그렇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0.8508에다가 2 곱하고 1을 빼주면 0.7016.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다음 마지막 여섯 번째 문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번에는 절대값이 있는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가 있어요. Z의 절대값이 2.33 이상일 확률. 자, 그렇다면 2.33 이상이 돼야 되니까 오른쪽으로는 Z가 2.33 이상이 되든지 왼쪽으로는 부호 바꿔서 Z가 마이너스 2.33 이하가 되든지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렇죠? 그럼 합집합이니까 확률 두 개를 더하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로 Z가 2.33 이상이거나 Z가 마이너스 2.33 이하거나 요것은 대칭이라고 했어요. 그래프가 대칭이니까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을 그냥 두 배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Z가 2.33 이상이다라는 걸 두 배 해볼까요? 근데 양수로 표현됐지만 이상이다라는 건 표에 없으니까 이하다라고 바꿔주면 되죠? 1에서 이하인 걸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1-Z가 2.33 이하일 확률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거기에 두 배 하면 되죠. 이제 Z가 2.33 이하다라는 것을 이제 표에서 찾습니다. 도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가 2.3, 왼쪽 열에서 2.3 찾으시고요. 도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가 3이니까 위에 있는 행에서 점 03을 찾으시고요. 점 03하고 2.3하고 만나는 곳에 있는 걸 표로 읽으시면 돼요. 읽어볼까요? 표를 읽으시면 0.9901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계산하시면 됩니다. 1에서 0.9901을 빼주고 두 배 하면 0.0198.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Z로 표현됐을 때 확률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 이어서 X로 표현됐을 때 Z로 바꿔서 하는 것을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Z로 연습하는 건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정리를 해 두세요. 예제 9번 볼까요? 확률 변수 Z가 표준 정규 분포 N0, 1을 따를 때 다음 확률을 구해라 그랬어요. 어떤 확률인가요? 이미 앞에서 연습을 한 거네요. Z가 1.28 이상이고 2.33 이하일 확률입니다. 둘 다 양수지요. 바로 표를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연습할까요?
이렇게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은 오른쪽 끝점 이하일 확률에서 왼쪽 끝점 이하일 확률을 빼주면 됩니다. 근데 아까보다는 간단하네요. 예, 둘 다 오른쪽 끝점이나 왼쪽 끝점이나 둘 다 양수로 표현됐어요. 그럼 둘 다 표에 있어요. 그렇죠? 표만 한 번 더 연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Z가 2.33 이하일 확률은 표에서 찾으면 왼쪽 열에서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 2.3 찾으시고 위에 있는 행에서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 점 03을 찾으시고 만나는 곳에 있는 걸 읽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0.9901이네요. 마찬가지 Z가 1.28 이하일 확률도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가 1점이니까 1.2를 왼쪽 열에서 찾으시고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는 8이니까 점 08을 위에 행에서 찾으시고 그리고 만나는 곳에 표를 보고 읽으시면 돼요. 얼마인가요? 0.8997이네요. 자, 이제 계산할까요? 그렇다면 0.9901에서 0.8997을 빼주면 우리의 답은 0.0904 이렇게 되네요. 어렵지 않았죠?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역시 연속 분포에 대해서, 연속인 확률 분포에 대해서 두 가지 공부를 했고요. 첫 번째는 균일 분포, 두 번째는 정규 분포. 근데 정규 분포는 계산하기 위해서는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런데 표준 정규 분포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만, Z로 표현된 상태에서만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연습을 했습니다. 바뀌지 않고 그냥 X로 되어 있는 거, 그냥 정규 분포로 되어 있는 것은 다음 영상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